안녕하세요. 호형 탐정입니다. 3부 96화 집행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썸네일이 융합제의 모습인 걸 보면 제목의 집행자는 융합제라는 거겠죠. 예루리로부터 힘을 받아 아카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집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장면은 융합제가 아카에게 일격을 가하며 시작합니다. 신산의 힘이 없는 너는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감히 하늘을 자처해? 태어날 때 얻은 천운으로 하늘이 된 주제 라는 대사를 천재가 하는데요. 마지막 대사는 아카가 하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의 두 대사는 아카 보고 신산의 힘이 없으니 하늘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뭔 이랬다 저랬다가 융합제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갈구하던 이 진정한 힘에 하늘조차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대사에서도 아카가 하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융합제의 허풍이 가득 담긴 대사들이 나옵니다. 상기 대사들은 제가 다른 존재들에게 내동쟁이 쳐지고 절망하는 감정을 아카를 대함으로 처음으로 느껴봤다는 건데, 우선 청제는 불암, 그리고 백제는 완달에게 처참히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제가 저런 대사를 한다는 게 허풍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카를 보면 융합제에게 타격을 받았지만 상처는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융합제가 정녕 완달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게야? 네가 당연히 신산의 힘을 받을 거라 생각해 방치한 게지. 너 또한 스스로 하늘을 자처하며 여즉 아무런 기술도 습득하지 않았고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완달이 아카에게 알려준 것이 있긴 합니다. 기를 다스리는 법이죠. 물론 이마저도 완벽하진 않아 아카는 종종 땅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완달은 아카를 마냥 방치하진 않았고 일영이 흰산의 주인이 되었을 때 부정승계를 하여 일영을 죽이려는 최후의 수단을 취했습니다. 그 당시 완달의 입장에선 최선의 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애당초 완달이 일영을 하늘로 착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마지막 대사를 반박하자면 아카는 애초에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었긴 합니다. 기본 스펙부터가 융합제를 한바껏 타는 넘사벽 스펙인지라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었긴 할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줄 존재도 없었죠. 아카가 완달에게 싸우는 법을 배웠더라면 융합제를 상대하며 약한 척을 하고 기만하며 허점을 찌르는 등의 수와 기본적인 격투법 정도는 쓸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융합제가 아카와 싸우는 도중 도차 등 맹회의 인물들이 등장해 싸움을 해설해줍니다. 여러 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드래곤볼의 피콜로, 크리링, 천진만, 야무치 등이 싸움을 관전하며 설명해주는 느낌이네요. 고차의 대사, 가까이 접근할수록 융합한 천재의 기운이 뚜렷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여러 기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도 융합한 천재는 자신 본신의 기운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운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루리로부터 힘을 받았기에 이렇게 강해졌다고 생각되는데 예루리의 기운 외에도 인간의 혼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맹회의 인물들이 융합한 천재의 머리카락들로부터 비롯된 존재 두 마리가 흰산으로 날아가는 걸 봅니다. 저들이 과연 흰눈썹, 일영, 아린 중 하나의 혼일지 아니면 이들 모두의 혼을 회수하러 가는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린을 만나 둘 다 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두리 사부조차도 벗어나지 못한 아린의 기운에 저들이 모두 사망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아카와 융합제의 싸움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융합제가 무두리의 술법인 순간이동을 사용합니다. 여태 무두리의 술법인 순간이동을 실패했었지만 예루리로부터 힘을 받은 뒤 순간이동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융합제마저 실패해왔던 무두리의 술법을 쓰던 상군은 대체 어떻게 된 존재일까요? 상군의 속성을 바람이라고 작가님께서 정의하셨는데 상군에게 깨진 사풍주 조각의 일부가 흘러 들어갔기에 상군이 무두리의 술법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카는 융합제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추태를 보이죠. 완달에게 싸우는 법을 배웠더라면 저런 추태는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융합제는 검은 단약을 꺼내듭니다. 신장들과 신격들에게 마구 썼었다고 하는데요. 독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 2부에서
흰눈썹이 사용한 검은 단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흰눈썹이 무골에게 검은 단약을 먹여 맹목적으로 늑대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2부에선 흰눈썹이 난조에게 검은 단약을 먹여 일영의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합니다. 검은 단약은 일종의 정신지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융합제가 쓰는 저 검은 단약 또한 정신지배를 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흰눈썹의 검은 단약보다 상위의 물건으로 보이긴 합니다. 신장들과 신격들이 압카에게 겁을 먹어 도망가지 못하게 단약을 먹여 압카를 공격하려는 정신지배를 강제로 걸어둔 것으로 보이죠. 융합제는 마지막 대사 네가 가진 최대치의 힘으로 나를 쳐봐라 압카를 시행하기 위해 저 단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저 단약을 먹지 않고선 죽음을 각오하고 압카의 힘을 받을 깡따구는 없나 봅니다. 지금부터 호형 탐정의 뇌피셜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를 보며 저는 곤륜의 소행으로 용들이 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화에서 융합제가 무두리의 술법을 썼습니다. 융합제는 어떻게 무두리의 술법을 연구했고 무두리의 술법을 시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곤륜은 탐구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곤륜의 탐구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는 군기입니다. 대흥과 라오허가 전투를 벌일 때 라오허는 곤륜에게 받은 군기로 대흥을 죽인 것으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이 군기는 혼이 빠진 것으로 껍데기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곤륜이 혼이 빠진 채로 군기를 줬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라오허는 이 당시 곤륜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일영은 이를 빌미로 라오허와 협상을 하려 했었습니다. 아무튼 곤륜은 군기로도 여러가지 실험을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곤륜의 탐구열에 대한 두 번째 사례는 백초거가 완달을 분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백초거는 압카가 완달의 핏줄로 태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 완달을 분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압카를 이해하는 열쇠로 삼으려 했죠. 이 두 가지의 사례를 근거로 곤륜은 용을 상대로 실험을 자행했다고 생각됩니다. 탐구열이 강한 곤륜이 이런 과정을 통해 무두리의 술법을 터득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들이 갑작스레 실종된 것 또한 곤륜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두리의 술법을 연구하기 위해 곤륜이 용들을 납치했고 납치한 용들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여 무두리의 술법을 터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흑룡 두룩이 곤륜을 찾아간 것이 정확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나온 천재가 사용한 검은 단약을 흑룡 두룩에게 먹이고 흰산을 공격하라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융합제에게도 효과가 있는 단약이니만큼 흑룡 두룩에게도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뇌피셜이라 틀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제 뇌피셜에 스스로 반박해보자면 붉은 산에 묻힌 거대한 말뚝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 산에 묻힌 말뚝들이 사라진 흑룡들의 사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형천이 사용한 흑룡의 비늘과 이 말뚝들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뇌피셜론 붉은 산의 귀신왕들과 붉은 산 세력은 예루리의 부활을 도모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흰산에 찾아왔던 구명백족 또한 붉은 산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리의 부활을 도모하는 세력인 붉은 산의 세력이 흑룡들을 모두 홀렸을 가능성도 거대 말뚝의 존재를 근거로 꽤나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상 호형 탐정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